585를 벌써 한 3, 4년 전이죠. 4, 5년 됐나? 5년까지는 안 되겠구나. 오디오쇼 때 제가 시연을 진행하면서 585는 참 며칠을 열심히 들어봤어요. 그 전에 들어보고. 아, 직접 오디오쇼에서 시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스피커 매칭은 뭐였어요? JBL 9900하고 KT 9900하고 듣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크 레빈슨 앰프들이 좀 뭔가 좀 흔한 말로 약간 좀 대가 끊겼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5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렇죠. 소리도 사실 좀 바뀌었었고 구성이. 네. 뭐 디클래스로 가면서부터 좀 약간 바뀐 것도 있었고 그랬던 팀이 다시 다 복귀하면서 만드는 첫 제품이 585였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도 좀 있었고 전에 없었던 모든 기능을 다 투입한 뭐 여러 가지 화제성도 있었고 근데 뭐 그걸 뭐 기능이 어쨌든 간에 저는 마크 레빈 소리가 중요했으니까 근데 585를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그리고 585.5 토너 단위 대폭 추가된 뭐 새 버전이긴 한데 하여튼 585와 같은 소리 계열 뭐 같은 성향의 소리로 그대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라서 2020년 현재 마크 레빈슨의 진짜 주력기예요. 지금 가장 상징적인 주력기죠. 그렇죠. 지금 마크 레빈슨의 이거 말고 더 미는 흔히 말해서 회사에서 미는 하만그룹에서 미는 오디오가 마크 레빈슨이 없죠. 불량 제품도 있긴 있는데 사실 구형이죠, 그게 이제 뭐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네. 삼성이 인수하기 전에 나왔던 불량 제품이 단종이 된 건 아니에요. 구형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삼성에서 굳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새로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제품 나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량 제품이 곧 있으면 쭉쭉 나오거든요. 걔네들부터 삼성과 이제 하만의 마크 레빈슨 팀과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빨리 내서 그거부터 우리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파워앰프가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은. 그렇죠. 존재감이 좀 없고 사실 구경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마크 레빈슨의 오리지널리티를 다시 복귀시켰다. 그다음에 현재 마크 레빈슨의 그냥 주력인 또 여러 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딱 한 덩어리로 만들어낸 올인원 앰프. 하여튼 그런 의미가 585.5에 있는 것 같아요. 마크 소리가 그대로 잘 나와요. 네. 저는 뭐 585 때도 인상적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585를 제가 들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날선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오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심오디오는 좀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한창 심오디오를 듣다가 마크 레빈슨 이 인티앰프를 딱 들으니까 그럼 또 다르지 또. 아, 소리의 격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소리의 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 있다가 쫙 이렇게 쫙 밑으로 정제되어 있는 느낌. 정제가 되니까 나 스스로도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마크의 새 발견이네. 예, 흥분이 좀 가라앉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 건 아닌데 이렇게 힘으로 이제 그 감상하는 사람이나 스피커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드러움과 밸런스와 그윽한 음색의 톤으로 음악 듣는 사람을 일종의 지배를 해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을 처음 그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585.5는 사실상 스펙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좀 더 텐션이나 이런 느낌이 과거 585보다는 약간 더 좋아지지 않았나. 뭘 바꿔도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더 바뀌지 않았나. 새 부품 썼겠지. 5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다 똑같이 했겠어요. 약간 뭔가라도 바꿨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있어 보이잖아요. 어찌됐든. 디자인은 정말 디자인에서도 오는 신뢰감, 만듦새. 얘가 무게가 한 37kg인가 그 정도 해요. 40kg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이 가죠. 존재감이 있죠. 네, 존재감이 있고 믿음이 가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까다로우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또 한 1,000만 원대 DAC 물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마크레빈슨이라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믿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뮤직 서버 오랜도 저는 오랜도 하나 물려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로 한동안은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감이 좀 느껴지는 제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옛날 인티하고 다르게 이제 올인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티앰프 때도 자 소스 기기가 필요하고 그때 뭐 네트워킹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인터넷을 연결해 쓴다, 뭐 와이파이가 어쩌다 이런 거 개념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383 시절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나면서 네트워크 플레이 하나만 있으면은 스피커 하나만 붙이면 완벽한 이제 시스템이 끝나는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스트리밍 시대 네. 그리고 파일 재생 시대에 맞게끔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요 CD를 틀 일은 진짜 없어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CD 틀 일은 없어지고 그냥 이제 타이달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 쓰고 뮤직 서버로 타이달 쓰고 파일 저장해가지고 좀 더 좋은 음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음질 파일 저장해가지고 네. 모아가면서 고음질 파일 재생하고 근데 뭔가 너무 디지털적이지 않나? 그러면 하나 추가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턴테이블. 턴테이블이죠 바로. 그러니까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다 한 대로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DAC 음질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요. 아 훌륭해요. 네, DAC 음질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포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포노 앰프만 뭐 한 4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또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 포노단이든 마크 523이나 526 같은 그 프리앰프에 포노단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그걸 굳이 안 사도 된다는 걸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MMMC를 다 쓸 수 있고 MM단만 해도 5가지 모드가 있어요. 저 로딩에 따라서. 그리고 MC단은 오히려 로딩이 더 많으니까 10가지인가 단계가 있다고 그러고 포노 앰프를 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다 집어넣어놔서 이거 외에는 딴 거 저기 손도 대지 마. 그냥 이거로 준비가 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돈을 많이 들이면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복잡한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DAC 음질도 내장 DAC 음질도 충분히 저는 그렇죠. 음악 듣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뭐 별도로 더 드리고 싶은 분은 또 더 드리는데 이보다 분명 번거로워지죠. 더 번거로워지죠. 낫다는 보장은 없고 상당히 번거로워. 돈이 많이 추가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네. 돈도 많이 추가가 되고 케이블을 또 그 서로 연결하는데 케이블을 뭐 1, 20만 원짜리 쓰겠어요? 케이블도 그렇고 그래도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거의 찾으려면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케이블이 또 한 5, 60만 원씩은 들어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올인원 그러면 원래 기능이 한 90이라면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0 정도 되는 것들을 조금씩 그냥 보조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하면 이제는 포노 앰프든 뭐 DAC든 90에 다 맞춰서 같은 등급으로 다 쓰기 때문에 혹은 더 좋은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별도의 셰시를 구성한 걸 또 추가로 사는 게 큰 의미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난 정말 취미성이 강해서 정말 다른 소리로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사셔야죠. 저는 이제 그전에도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한 서너 가지 스피커를 매칭해가지고 들어봤잖아요. 네. 기대하던 것도 있었고 이게 장소가 바뀌고 매칭 기기가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용하는 제 청음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상태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던 상태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하고 엮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어찌됐든 굉장히 모나지 않은 상태의 음질의 안정성. 안정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마크 리빈슨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음을 내는 앰프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굉장히 소리의 그 지극히 완벽한 밸런스가 완벽하다는 이야기 너무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겠다. 근데 지극히 완만하면서도 안정적인 밸런스감. 그게 이제 일단은 뭔가 신뢰의 토대가 되고요. 마음의 안정의 토대가 되고 그리고 저는 입자감의 표현을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다이노디오 스피커를 되게 좋아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저는 인터넷상에서도 저는 다이노디오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저도 다인하고 결과가 제일 좋았어요. 하여튼 오늘의 매칭은 다이노디오하고 매칭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생각보다 좋았다.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
인정할 만한 음질이다라는 게 다이노디오하고 매칭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다인하고 결과가 제일 좋았는데 일단은 585.5 지금 시점에 뭐 다른 브랜드의 인티앰프랑 섞어놨을 때도 일단 585.5의 의미라면은 일단은 소리가 역시 마크의 소리를 갖고 있는 쫙 과거 한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된 이제 50년이 넘었죠 이제 50년 다 됐죠. 50년이 되는 이런 브랜드의 소리가 거의 바뀌지 않고 그 핵을 그대로 이룬 채로 조금씩 바뀌어온 정도의 발전을 한 그 마크레빈 소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섬세해요 소리가 일단 섬세하죠. 섬세하고 입자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마크 레빈슨의 그 여러 부류 중에 A 클래스 있고 뭐 AB 클래스 있고 이런 중에 표준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 클래스 200W라서 일단은 넓은 공간에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공간보다 훨씬 큰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그 정도. 그래도 소리가 가벼워지지 않죠. 그렇죠. 전혀 뭐 소리가 부족하다거나 뭐 소리가 날뛴다던가 이런 성향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를 내는 콘셉트를 잘 유지하는 그런 AB 클래스 200W라는 게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서도 A 클래스일 때 30W까지인가? 그때까지 A 클래스 구동하는 소리는 역시 마크 A 클래스의 그 소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면서 아주 호소력이 짙은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거 말씀하세요. 마치 A 클래스의 질감을 들려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AB 클래스 대출력 앰프 인티 앰프인데 대부분의 음악을 들을 때 마치 A 클래스의 그런 촉감과 입자감과 그럼요. 맑은 느낌의 음을 그렇죠. 들려줘요. 그렇죠. 그 느낌, 따스한 온기감과 안정적인 톤 밸런스, 그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베토벤 소나타 3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야금이 나오면서 이제 피아노가 빰빰빰빰 이게 치기 전까지는 그때는 출력이 매닫지만 하여튼 올라갈 거예요. 그 전까지 소리가 나긋하고 채소리가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참 표현이 그런데 보들보들하면서 나긋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쫙 호소력 짙게 깔려오는 느낌. 그 첼로음이 이렇게 낮은 음부터 약간 그보다 높은 음 사이, 바이올린 음에 거의 가까운 그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가는 사이에 그 촘촘한 그 결이 느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거. 그게 마크 레빈슨의 제일 잘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공관 앰프가 그 소리를 낸다. 그러면 진공관 앰프도 질감을 잘 내는데 입자감이 이렇게 다 깨알같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솔리드 A 클래스 앰프에 특히 마크 레빈슨 같은 회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0 같은 거 넘어가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쾅쾅 쳐내는 거? 그거는 아까 다이나믹을 들어보니까 잘 내주더라고요. 뭐 그건 시원시원하죠. 예. 출력이 넘치는 듯한 이 느낌이 공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보다 넓은 공간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 200 네. 같으면 또 뭐 앰프의 스피커의 능률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대형 스피커들하고도 되게 잘 맞고요. 대구경 제가 이건 그때 좀 아까 KT 9900하고 시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펄프콘을 쓴 한 12인치짜리 이런 우퍼들 15인치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우퍼를 통제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종종 JBL 스피커에 도대체가 맞는 앰프가 뭐냐 이런 질문 자주 받거든요. 정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JBL 스피커에 너무 현대적인 성향의 앰프 좀 물론 그렇게 따지면 마크 레빈슨이 현대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음색적으로는 좀 웬만하면 좀 JBL의 로망, JBL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JBL 대형기에 대한 로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발 좀 낮은 톤으로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그런 앰프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마크 레빈슨도 잘 맞아요. 꽤 잘 맞는 매칭이에요. 그리고 요새 JBL은 안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구형 뭐 예를 들면 한 4344 심지어 뭐 4365, 4365는 뭐 최근에 나갔지만 이런 좀 약간 빈티지틱한 우리 컴프레션 드라이버 이런 걸 쓰고 싶다. JBL은 원래 투웨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옛날 것들은 약간 좀 뭐 옛날 좀 노화 현상이 있기도 해서 다 좋은데 소리가 좀 쨍하지 않다. 그것만 좀 보완해줬으면 하는 앰프가 있다. 좀 찾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추천하는 게 마크 레빈슨이에요. 마크 레빈슨이 이걸 아주 멋지게 보완해줘요. 그 대구형 오퍼도 통제를 잘하면서. 이게 뭐 당연히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신제품을 소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매칭 같은 것도 상담 많이 하죠. 신제품을 소개하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뭐 무조건 새 걸 사라고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구형 사면 돼요, 구형.
새 거 중에 있으면 새 걸 사라고 하고 585 사면 돼요. 585. 그렇지. 585가 중고가 나오면은 그냥 사라 당장. 나는 예. LP 들을 일 없다 그러면 585 사세요. 585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중고가. 예. 그렇군요. 샵 사장님은 싫어하시겠지만. 근데 뭐 LP 매니아라는 분, 그다음에 그건 부류, 그다음에 그 사이에 한 4, 5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다음 좀 더 새 거 사고 싶다. 그럼 뭐 이거 사시면 되고요. 가격 차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 그럼 만약에 이 앰프하고 맞지 않을 만한 구성, 맞을 만한 스피커? 구성에 대해서 방금 뭐 JBL이라든지 다이노디오라든지 네. 아까 뭐 저 레벨 스피커라든지 네. 이런 쪽은 저희가 뭐 타노이라든지 이런 쪽은 언급을 했고요. 맞지 않을, 그러니까 굳이 브랜드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쪽하고는 좀 안 맞다. 이게 역시 마크 레빈슨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 레빈슨도 소출력이 있고 대출력이 있는, 대출력을 봐야 300와트를 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00와트가 마크 레빈슨 앰프 중에 최대 한 출력인 개. 것 같은데 최대죠. 그 33도 300와트를 넘질 않을걸요. 하여튼 그 사이즈가 크고 대형기라고 해서 출력수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마크 레빈슨도 그런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출력의 저기에 따라서 마크 레빈슨이 출력이 낮든 높든 간에 이런 거는 조금 뭐라 그러지 그 너무 아주 파워풀하게 제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콱 밀었다 갑자기 세우고 이런 거.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한. 예, 그렇죠. 과도 다이나믹인데 특성,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댐핑 팩터죠, 댐핑 팩터. 의외로 그 이후에 나온 앰프들이 그걸 마크 레빈슨보다 더 잘하는 앰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골드문트가 그런 경우고, D클래스 앰프들이 좀 더 다 잘해요 그런 건 요새는. 근데 물론 마크 레빈슨이 그들이 못하는 걸 또 잘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래서 그런 앰프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스피커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샌드위치 콘으로 만들고, 전형적인 현대적 성향의 오디오적 그렇죠, 그렇죠. 쾌감을 중시하는 스피커들. 그렇죠. 특히 우퍼 쪽에서 뭐 구경이 막 크진 않아, 뭐 10인치에서 8인치 정도인데 그 샌드위치 콘으로 만들고 이거를 합성 수지로 만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뭐 플라스틱 컴포짓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게 가벼운데도 빨리 치고 빨리 제동을 멈춰야 되는 그런 우퍼를 가진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덜 같아요.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보다 오히려 좀 제동이 더 좋은 D클래스 앰프 같은 게 더 잘하는 것 같고. 좀 순간 스피드가 좋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죠? 아,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도 저희가 그런 매칭으로 들어봤는데 표시가 나요. 그다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지 꼭 이 매칭으로 써라라고 권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의 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배치도 바꿔보고 소스도 바꿔보고 그랬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현대적인 성향이면서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했고요. 진동판 소재를 사용했고 유닛들을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도 좀 광대역이면서도 중저음까지도 스펙타클하게 강력함을 내는 그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순간 스피드라든지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특성에 있어서 마크 레빈슨하고 별로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브랜드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예, 예. 포컬이 뭐, 이랬다는 거지. 지금. 포칼, 뭐 윌슨 오디오, 뭐 오늘 매칭을 안 해봤지만 그래요. 과거에 매칭을 해보고 그래도 윌슨 오디오하고도 딱히 그렇게 맞는 느낌은 아니고 뭐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뭐 매지코라든지 네. 그런 류의 스피커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매지콘을 안 올려봐서 모르겠는데 윌슨이 마크 레빈슨이랑 잘 맞는다는 말은 수입사가 같아서 나온 얘기. 과거의 수입사가 같았죠. 그렇죠. 사실은 장단점이 물론 있는데 윌슨 오디오의 베스트 매칭 앰프는 마크 레빈슨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윌슨은 진공관하고 잘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공관도 하여튼 모노블록 그리고 드라이브가 치운 스피커들 아니니까 그 윌슨만 해도 엑스 머티리얼이라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그 네. 아주 진동에 그냥 투철한 그런 재질로 우퍼 인클로저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유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수 재질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에 가진 그런 스피커들을 제동하기에는 마크 레빈슨은 아주 최적의 앰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들었던 것도 좀 그런 게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였잖아요.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의 장점을 그 스피커가 발휘하고자 하는 장점을 물론 이제 그 마크 레빈슨도 여기 포칼 스칼라 유토피아에다가 모노로 붙이고 200와트급 모노로 붙이고 300와트급 모노로 붙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1000만 원대 인티앰프로 해결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인티 앰프로 200W 이상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한 견해는 조금 부정적인데 그때부터는 그걸 쓰려면 인티보다는 그냥 나눠서 그래도 파워 앰프와 프리 앰프를 갖춰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프리 앰프에 모든 기능을 집어넣고 파워 앰프는 스피커 드라이브에만 모든 걸 다 좀 전원부도 좀 더 크고 용량도 크고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한 등급 높은 제품을 써야지 네. 제 소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스칼라 유토피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마크 레빈슨이 뭔가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크 레빈슨 분명히 구동력 나쁜 앰프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대구경의 스피커들하고도 잘 맞고 네.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넓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음을 내주는 그럼요. 굉장히 뭐 밸런스 유지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 낮은 음까지도 깊이 있는 음까지도 안정감 있게 잘 내주는 그런 능력은 대단히 좋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유토피아의 다른 기종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스칼라 유토피아하고는 스칼라 유토피아 에보죠. 서로 좀 이 대역 밸런스나 이 구동 스타일이 서로 좀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 좋은데 무슨 소리냐? 소리 잘 나는데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보다 좀 더 완벽한 그런 매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굳이 싫어하실 만한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 그분 스스로의 취향이 뭔가 빠르고 스펙타클한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화려하고 강하고 눈부시고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안 맞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겠다. 더 높겠다.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그런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금 더 자극도 좀 있어도 나는 상관없는데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예. 지금까지 마크 레빈슨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마크 나한테 좀 너무 강해. 너무 소리가 좀 날이 서 있고 예리한 것 같아. 이 소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얘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70년대, 80년대에 본 마크 레빈슨, 90년대에 본 마크 레빈슨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쪽에 이런 어떤 예리하고 해상도 위주의 그런 앰프의 끝에 있었다고 보면 지금은 그 중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겨났어요. 네. 기능과 뭐 여러 가지 소리의 좀 풍요로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겨나 있고 지금은 더 하이 스피드에 좀 더 예리한 그런 앰프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러다 보니 마크 레빈슨의 칼라가 그런 어떤 예리하고 해상도 위주로 가는 쪽에서는 좀 이제 중간쯤에 있는 지점에 있는 그런 앰프가 됐다는 생각이 585.5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